예, 좋은 키노트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 시간은 이제 리인벤트 경험담을 나누는 리인벤트 참가를 통해서 우리가 느낀 점들입니다. 예, 저희 AWS KIG는 참관단을 만들어서 AWS 리인벤트를 참가하였는데요. 이건 다녀오신 분들 경험담을 통해서 우리가 리인벤트에서 뭔가 느낀 점이 있으면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저부터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는 AWS 리인벤트부터 배운 경험담을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AWS 리인벤트는 3,500개 이상의 많은 수의 세션이 열리는 대규모 컨퍼런스입니다. 일주일 동안 참가자들은 원하는 세션을 예약을 해서 선택해서 듣게 되는데요. 이게 저의 리인벤트 기간의 세션 스케줄입니다. 저는 컨테이너와 데이터 분석에 관심이 많아서 그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들었고요. 가장 흥미로운 시간은 역시 키노트였습니다. 제가 쓰는 서비스들이 왜 이렇게 만들어진지 그 아키텍처를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요. 가장 이제 익사이팅한 순간은 역시 새로운 신규 서비스가 출시된 현장에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이렇게 신규 서비스가 출시되면은 세션이 열려서 그 서비스의 내용을 세션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고요. 재미있는 점은 세션의 연사로서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연사를 한다는 겁니다. 클라우드맵 같은 경우에는 해시코프의 CTO가 와서 클라우드맵과 그 해시코프의 연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퍼스널라이즈 워크숍인데요. AWS 리인벤트에서는 신규 서비스의 워크숍이 열려서 해당 서비스를 직접 만들고 다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 시간도 있는데요. 재미있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서비스 개발자가 직접 나와서 토론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이 톡톡도 에어비앤비 개발자가 와서 우리의 질문들을 대답해 주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세션이 있어서 우리 개발자들, 전 세계에 있는 개발자들끼리 경험담을 나누는 시간도 갖고요. 이건 쿼드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되게 재미있던 쿼드에서는 참가자들이 직접 만든 서비스를 데모하는 걸 직접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브라질에서 온 친구가 자기가 그 AWS 트랜슬레이터랑 서버리스를 이용해가지고 멀티랭귀지 음성챗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어와 브라질어로 음성을 대화하면 자동으로 번역이 되는데 정말 정돼서 정말 놀랐던 경험입니다. 이렇게 리인벤트에서는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내년에도 많은 걸 배울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 번째로 즐겨보는 리인벤트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할 변규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는 재작년에도 리인벤트를 참가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신나게 세션을 참가하는 게 목적이었고 모든 세션을 듣고 싶은 세션을 다 듣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미국 땅을 밟았기 때문에 모든 세션을 듣기 위해 매일 잠을 자지 않고 맨날 듣기 위해 돌아다녔는데요. 나중에 이틀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맨날 세션 들어가서 졸고 그렇게 좀비처럼 지내니까 뭔가 후회가 되는 순간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는 신나게 즐기기도 하고 개발자를 많이 만나보는 것을 목적으로 갔습니다. 먼저 라스베가스를 가기 전에 시애틀을 들렸었는데요. 저희 유지분들과 같이 시애틀 아마존 본사를 견학을 했었고요. 스피어스를 견학을 하고 실제 AWS에서 API 게이트웨이를 만드시는 분에게 이제 질문들을 던지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아마존고에도 들렸는데요. 계산원이 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카메라가 30cm 간격으로 천장에 달려 있는데 거기서 물건만 담고 나오면 계산이 저절로 되었었습니다. 그때 제가 재미로 초콜릿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한 30개를 넣었다가 8개만 들고 나왔는데요. 그래도 그것도 정확하게 계산이 됐었고요. 실제로 아마존 직원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제프바 분도 여기서 만나서 여기서 같이 사진을 찍었었습니다. 일상적으로 여기 아마존 직원들은 아마존고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리인벤트를 참가했을 때는 이번에 즐길 거리들을 다양하게 참석하였습니다. 이제 카우보이처럼 열심히 소를 타고 놀았고 거기서 딥레이서 하는 행사도 참여하였고 그리고 마라톤도 참여하였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꼭 개발만 하는 공간은 아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엑스포에 참여해서 엑스포에 참여한 개발자들은 다들 자기 AWS를 사용해서 자기들 서비스를 만든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개발자로서 궁금한 질문들을 던질 수 있었고 데이터독을 예로 들어서 데이터독에 가면은 3분 동안 자기 서비스들이 어떤 구성이 다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모니터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다 설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기초적인 세미나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 리인벤트에서는 301 세미나 아니면 401 세미나에 대해서 더욱더 심도 깊은 서비스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중복되는 발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리인벤트에서는 저희는 신규 서비스나 아니면 301 세미나나 401 세미나만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당 간 김에 신나게 놀다 오자는 마음으로 모하비 사막도 들리고 LA 가서 마지막까지 즐겁게 놀다가 온 경험도 굉장히 뜻깊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리인벤트에 다녀온 AWS KRUG 대학생 그룹 AUSG 2기 리더의 김예본입니다. 저는 리인벤트에서 어떻게 놀고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잘 못 놀아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이렇게 즐길 거리가 많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패널 토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리인벤트 갈 때 며칠 좀 더 여유롭게 비행기를 끊어서 가는데요. 저도 며칠 일찍 도착해서 시애틀에서 같이 본사 투어도 하고 아마존고도 다녀오고 그랬었습니다. 또 라스베가스에서는 그랜드 캐년이랑 엔텔로 캐년 등에 방문해서 관광도 즐겼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리인벤트 어플입니다. 리인벤트는 제가 알던 기존의 컨퍼런스와는 달리 세션을 신청해야 들을 수 있는 구조였는데요. 시간을 자신의 생체 리듬에 맞춰서 세션을 신청할 수 있는 게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세션을 신청하고 첫 세션을 들으러 숙소에서 나오면 이런 뷰가 펼쳐집니다. 라스베가스라서 살짝 건조하긴 했지만 날씨가 엄청 맑고 산뜻했고요. 미세먼지 없는 하늘을 마음껏 보고 걷는 것만으로도 참 여유롭고 힐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리인벤트 안에 세션 말고도 즐길 거리가 엄청 많았는데요. 쿼드랑 엑스포라는 클라우드 관련 회사들의 전시 부스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왼쪽 사진과 같이 맥주도 비치되어 있고요. 매우 자유롭게 레고 조립하기, 타자치기, 아두이노 실습하기 등 다양한 행사도 즐길 수 있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많은 경품도 챙길 수 있습니다. 로드웨어 게임도 할 수 있고요. VR 게임, DDR 게임, 에어하키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행사 규모가 큰 만큼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또 세션과 세션 중간중간 사이에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놓은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세션이 끝나고 놀았던 부분들인데요. 피아노바에서 맥주도 한잔하고 카지노도 갔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라스베가스 3대 쇼 중 하나인 르레브에서도 다녀왔었고요. 여기부터는 제가 즐기지 못했던 부분들입니다. 리인벤트에서는 기습으로 공개되는 세션이 있는데요. 재작년에는 기습으로 딥렌즈 세션을 열고 딥렌즈를 배포했었고 작년에는 기습으로 딥레이서 세션을 열고 딥레이서를 배포했었는데요. 저는 이 세션이 열릴 당시에 와이파이가 닿지 않는 공간에 있어서 세션을 신청하지 못했었습니다. 마지막은 미드나잇 매드니스 파티인데요. 저는 이런 파티들이 각 날 끝나고 밤마다 많이 준비되어 있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숙소 침대에서 중력을 느껴서 참여하지 못했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정말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당근마켓의 정창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리인벤트를 2016년에 한 번 갔었고 이번에 2018년에 두 번째였는데요. 2016년에 갔을 때는 세션을 열심히 들었고 2018년에 갔을 때는 좀 목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만남 팟캐스트 유튜브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우선 당근마켓은 루비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루비 발표를 사실 기다렸던 것도 사실이고 루비가 실제 지원된다는 것을 듣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제가 들었던 유일한 세션입니다. 네, Git OPS라는 건데 뭐 크게 메리트가 있어서 쓴 건 아니고 그 많은 날 중에 제가 세션을 하나밖에 못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딥렌즈에서 딥레이서를 받아서 대회를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운 좋게 3등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열심히 이제 코드를 고쳐가지고 이렇게 학습했는데 저는 코드 한 줄도 안 고치고 그냥 돌리기만 했는데 운 좋게 3등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유저 그룹 분들하고 만나는 것도 있었어요. 제가 이번에 갔을 때 제일 중요했던 거는 개발자들을 많이 만나고 그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해외 개발자보다도 저는 국내 개발자를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당근마켓의 성장에 따라서 채용이 저한테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개발자들을 많이 만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세션도 하나밖에 안 들은 거예요. 네, 이렇게 키노트에서 사람 많죠. 근데 이 많은 사람을 다 만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STD 아웃이라고 팟캐스트를 하나 하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근데 이 팟캐스트 녹음을 저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하고, 이 중에 한 분은 LA에 잠깐 출장 가 있었고, 나머지 한 분은 한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원격으로 녹음하는 것도 팟캐스트로 그 라스베가스에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쿡패드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한국인 개발자분이 있어서 그분하고도 리인벤트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팟캐스트 녹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리인벤트 가서 새벽에 이제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람을 많이 만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AWS 유저 그룹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베니션 라스베가스라는 호텔에 있었어요. 사실 이 호텔에 있으면 다른 데 나갈 필요가 없거든요. 세션도 많이 열리고. 그런데 이제 AWS 유저 그룹 분들은 홀리데이 인 클럽이라는 그쪽 숙소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될 수 있으면 이쪽 숙소로 많이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잘 되진 않았죠. 그리고 이게 그쪽 숙소 내부 사진이고요. 이 조그만 숙소에서 이제 저녁에 맥주도 조금 마시고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게 유저 그룹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사진도 찍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숙소가 달랐어요. 유저 그룹 분들하고 다르게 저희 이제 따로 지원받는 게 있어서 따로 갔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다른 분들을 만나기가 힘든 상황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리인벤트 갈 때 저는 이제 초보 유튜버인데 유튜브 영상을 매일매일 찍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리인벤트 영상을 매일매일 찍어야지 하고 이제 출발하기 전에 해외여행 짐 싸기 유튜브를 올리고 그 다음 날부터 하나도 못 올렸습니다. 막상 가니까 사람들 만나고 뭐 술도 좀 먹고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다른 거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리인벤트를 2016년에는 세션만 듣다 왔고 2018년에는 이제 채용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예, 발표 경험담을 나누신 네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이제 경험담을 듣고 저희가 이제 질문과 대담을 갖는 시간을 조금 가지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세 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AWS 리인벤트가 국내 다른 컨퍼런스과 다른 점이 무엇이라고 느끼시나요? 네, 저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은 국내 컨퍼런스는 일단 아침밥을 주지 않습니다. 오전부터 시작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리인벤트는 세션을 다 밥을 먹기 때문에 든든하게 참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계 수만 명의 개발자들이 라스베가스에서 모여서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개발자들이 노트북을 들고 항상 바닥에 앉아서 노트북을 들고 개발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까 발표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션을 신청해서 듣는 게 가장 흥미로웠는데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제 생체 리듬에 맞춰서 세션을 신청할 수 있고 또 제가 그 수많은 세션들 중에 제가 좋아하는 세션들만을 쏙쏙 골라서 시간표를 만들고 이렇게 조합해보는 것이 참 재밌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우선 세션을 부담 가지고 안 들어도 된다는 점이 좋았어요. 세션 영상은 거의 실시간으로 바로 공개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세션을 꼭 듣고 싶더라도 내가 만나야 되거나 내가 쉬어야 된다면 안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리플레이라고 맨 마지막 날 이제 DJ 불러서 노는 게 있는데 저는 참고로 2016년에 갔을 때는 그때 DJ 1인 마틴 게릭스라는 사람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너무 재밌어서 2018년에도 약간 기대는 했지만 저랑 다른 스타일의 DJ가 와서 약간 실망이었지만 그렇게 놀 수 있는 컨퍼런스가 약간 좋았어요. 전 참고로 이제 작년에는 애플 WWDC도 갔다 왔거든요. 그때랑 느낌이 달라요. WWDC는 좀 더 공부하는 느낌이라면 리인벤트에서는 좀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았어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AWS 리인벤트에서 해외 개발자들을 만났을 때 어떤 점이 신선하셨나요? 해외 개발자들은 일단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개발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라스베가스에 왔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점은 없는데 무엇보다 리인벤트에 와 있기 때문에 해외 개발자들은 신기능에 항상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기능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누군가가
새로운 개발자를 만나면 당신은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있냐? 우린 이런 서비스를 만드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당신들은 해결을 했었냐라는 이런 질문들을 손쉽게 주고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사용자 모임에서 제 또래 일본 대학생 친구를 사귀었었는데요.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개발자를 다른 나라 그 상황만 다른 개발자를 만나다 보니까 되게 신선하고 재밌었고요. 또 또래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도 나눌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가서 해외 개발자를 많이 만나지는 못하고 국내 개발자를 많이 만났지만 내 영어 실력만 된다면 해외 개발자하고 그냥 5일 내내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많아요. 내 산업군과 비슷한, 내가 은행이라면 은행 개발자도 있고, 제가 중고거래를 하는데 중고거래를 만들고 있는 그쪽 해외 개발자들도 다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내가 영어만 할 수 있으면 그 모든 사람들과 만나고 서로 기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에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영어를 잘하는 게 가장 포인트네요. 예. 올해도 AWS KRG는 AWS 리인벤트 참가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벌써 올해 리인벤트의 일정이 발표되었는데요. 12월 2일부터 일주일에 걸쳐서 라스베가스에서 리인벤트가 열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AWS KRG에서 함께 나와서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시 반부터 기술 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그때까지 세션장 정리가 좀 필요해서 휴식을 좀 취하고 계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